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네, 날씨 덥죠. 자, 어제 오늘은 뭐 분양가 상한제 발표 때문에 신문, 뉴스, 그리고 뭐 부동산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다들 바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부동산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최대의 화두였고, 특히나 재건축, 재개발을 앞둔 뭐 아파트 재건축 단지 조합들은 초비상이었죠. 뭐 일찌감치 분양을 시작하냐, 아니면 후분양으로 돌리냐, 아니면 HUG의 보증을 받고 그냥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느냐, 뭐 비상 긴급 회의도 하고 조합 총회도 뭐 공고를 내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각각 부동산 전망을 다양하게 분석을 내놓죠.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부동산이 폭등할 것이다, 아니면 당분간 부동산 시세가 안정이 될 것이다, 나름대로 분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김현미 장관의 입지만 몸값만 엄청나게 올라갔죠. 김현미가 국무총리가 아니냐, 파워가 장난이 아니다, 이런 신문 분석 기사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간단하게 5분간만 부동산 소식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에 띄워놨죠.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서울에 그 중랑구청 있죠. 거기 중랑천이 있는데 그 중랑천이 상당히 길죠. 근데 여기가 비가 오고 그러면 넘치고 해서 수해 피해를 많이 보던 지역입니다. 이것을 복귀를 하고 지하 터널을 뚫겠다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로서는 아주 큰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탄력을 받았다. 어떻게 탄력을 받았냐?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경제 타당성이 1.0이 넘으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민자 적격성 조사가 1.0으로 넘었다. 그래서 조사를 통과를 했다. 그게 언제 발표를 했냐면 오늘 발표했습니다. 2019년 8월 13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서울시가 동부권을 경제발전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해온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 중랑천은 집중호우가 있을 때마다 침수가 빈번을 했고, 그래서 이 동부간선도로를 현재 6차로인데 8차로로 확장을 하고 이것을 지하화한다. 엄청나게 대규모 사업이죠. 이쪽 사진을 보면은 여기가 민자터널이고요. 이쪽으로는 재정터널, 그러니까 세금으로 하고, 여기는 민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 민자 사업 경제 타당성 조사를 오늘 했고, 그것이 조사를 통과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건 볼 필요 없고요. 한번 이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중랑천 복개, 그 다음에 이 지하화 터널 사업은 보면 민자 사업 부분은 2021년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에 착공을 하고 2026년에 완공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민자 사업 부분, 이 민자 터널은 2026년에 완공을 한다, 이것입니다. 서울의 투자처 고민 많이 하시죠. 뭐 부동산 강사들 쫓아다니면서 도대체 어디에다 투자해요, 어디에 투자해요,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많죠. 아까 기사를 자세히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서울시가 동부권을 경제발전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동부권을 경제발전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상계 지역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관된 지역입니다. 원릉 아시죠? 여기서부터 이 파란색이 민자터널 부분이고요. 이 빨간색이 재정터널, 그러니까 세금으로 하는 구간입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보게 되면 민자터널이 1개, 2개, 3개, 4개 4차선을 뚫고, 재정터널이 1개, 2개, 3개, 4개 4차선을 뚫습니다. 그러니까 총 8개 차선을 지하화한다는 것입니다. 지하화하게 되면 이 중랑천 이 부분은 전부 다 복귀를 해가지고 수변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길이가 10.4km나 되죠. 어마어마한 길인데 이것들을 복귀를 하고 지상 공원을 만들겠다. 너무너무 좋겠죠. 이런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로 건설이 완료가 되면 월계에서 강릉까지 50분에서 10분대로 단축이 된다. 50분이나 걸리죠. 상습 정체구역이죠. 여기가 10분으로 단축돼서 새로운 교통축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강남북 균형 발전에 진전이 있을 것이다. 서울시는 지상도로를 걷어내고 이 일대에 여의도 공원 10배 규모의 친환경 수변 공원을 조성한다. 너무너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겠죠. 투자를 어디 해야 된다? 이런 곳에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형 공원이 건설이 됩니다. 어디를 사야 될까요? 이 지하터널 10.4km가 계속 터널로 이루어질까요?
제가 제안을 드리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면 여기 지하 터널 뚫는 구간이 여기에도 있지만 저기 영등포 쪽 서부 간선도로 있죠. 그 부분도 지하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면 이 10.4km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터널 출구 부분, 그 출구 부분에 인근한 아파트를 투자를 하시면 된다. 이것은 제가 많은 고민을 해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예를 들면 군자 IC에서 출구가 나오고, 장안 IC 여기 출구가 나오고, 뭐 중랑 IC에서 출구가 나온다. 그러면 이 1출구에서는 바로 이 지하 뭐 수십 미터 밑으로 터널을 진입할 수 있겠죠. 진입하면서 바로 강남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진출입로 이 부분에 아파트를 살면 많은 시대 차익을 얻지 않을까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중랑천 복귀 사업을 통해서 터널 서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언제 완공이 된다?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놔야겠죠. 2026년입니다. 그리고 이 재정사업 부분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세금으로 하는 것이니까 무리 없이 진행이 되겠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8년에 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2026년, 2028년입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반드시 머릿속에 박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계 지역하고 같이 연관해서 상승 효과를 일으킬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마이스 연계 추진해서 터널을 연결을 할 것 같아요. 삼성역 복합환승센터도 건설을 하죠. 여기 바로 직통하는 도로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도로가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어제 발표했던 부분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후분양입니다. 후분양을 허그 HUG의 그 보증을 피하기 위해서 후분양을 고려하는 재건축 단지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국토교통부 김현무 장관이 어제 발표를 했는데, 후분양의 조건을 기존에는 55에서 60%만 되면 그때부터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층에 예를 들면 10층을 한다 그러면 3분의 2 이상 6층 정도까지만 골조공사가 완료가 되면 분양 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후분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항상 의아했어요. 후분양이라는 것은 아파트가 완전히 준공이 돼서 소비자들이 그 아파트를 보고 판단해서 하자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본 다음에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것이 후분양제도의 취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아파트가 10층에서 6층까지만 골조공사가 된 상태에서 분양 신청을 받으면 이게 선분양하고 후분양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이 하자가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안다는 말입니까? 그게 항상 의아했는데, 공정률을 80%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한 것은 지상층, 그러니까 10층 골조공사를 모두 완료할 때, 그러니까 10층을 목표로 했으면 10층을 모두 골조공사가 완료됐을 때 분양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바꿨다는 겁니다. 공정률로 보면 80% 정도 준공이 됐을 때, 준공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100%에서 80% 정도의 진척이 있을 때 그때 분양 신청을 받아라,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불만족스러워요. 아파트가 100% 지어진 다음에 하자가 있는지를 봐야 될 것인데 80% 지어진 상태에서 또 분양 신청을 받겠다는 거야. 대부분 하자는 어디에서 발견이 됩니까? 인테리어 다 끝나고 천장에서 물이 샌다든가 뭐 이런 게 하자가 아닙니까? 그런 하자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 후분양제인데, 그런 인테리어 공사는 아예 되어 있지도 않고 그냥 골조 공사만 되어 있던 상태에서 후분양을 받고 분양 신청을 한다는 건데, 도대체 저는 이 후분양의 취지가 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100% 다 되고 준공이 된 상태에서 분양 신청을 받아야겠죠. 근데 자금을 끌어온다든가 대출 절차 이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80% 정도 받은 다음에 분양 신청을 받는다는 것인데, 하자가 80% 이후에 발견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분양이 말 그대로 후분양인 건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바로 서울숲에서 응봉역까지 350m 구간의 공중보행교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숲에서 응봉역, 여러분 서울숲 알죠? 저번 영상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3표 부지를 서울시에서 개발을 한다고 했죠. 부지를 개발한다. 3표 부지 시멘트 공장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것을 다 허물고 여기를 다 공원으로 만들겠다.
그런데 이것을 응봉료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보행교를 설치해가지고 이 끊기는 것을 연결을 하겠다. 그래서 이 공원과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단절된 서울숲을 지하철 경의선 응봉역 사이를 연결하겠다. 공중보행교를 넣겠다. 길이는 350m고 폭은 10m. 보행과 자전거 겸용도로로 2024년에 완공하겠다. 2024년입니다. 머릿속에 박아주세요. 물론 이 지역은 아파트가 엄청나게 비싸겠죠.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게 되면 바로 이곳이죠. 서울숲 이곳이죠. 오른쪽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연예인들 많이 사는 곳 서울숲 트리마제 엄청나게 비싸죠. 이 서울숲 공원 이 3표 공장을 허물고 여기를 다 공원으로 만들고 응봉역까지 공중보행교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지역 일대는 거의 땅값이 폭등한다고 보면 되죠. 한강 조망도 있고 한강과 공원이 어우러진 지역이 되겠죠. 너무너무 부러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앞으로 변할 서울 지역 한번 상상해 보라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명지국제 신도시입니다. 제가 지방에서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계속 관심을 가졌던 곳이 명지국제 신도시인데요. 명지국제 신도시는 완전히 허브 벌판에서 새로운 도시를 만든 곳이고 동북아의 허브를 만든다는 야망을 가지고 대통령도 관심을 가지고 경상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역이 지반이 연약해서 도시 전체가 침하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명지국제 신도시가 심각한 지반 침하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명지국제 신도시가 동북아 중심 국제 업무 시설이고 외국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국제 신도시야. 말 그대로 문호를 개방하는 도시죠. 그런데 이 도시가 지반 자체가 갯벌이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반이 계속 침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면은 현재 이 지역 일대가 아파트 단지도 그렇고 50cm씩 10cm씩 침하를 하고 있고 땅 꺼짐 현상도 상당히 심하다고 합니다. 땅도 불룩불룩하고 그런 상태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연약 지반 하에 신속하게 건물을 입주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지반 침하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사무실 건물들이 기울어진다든가 땅이 꺼지고 이런 상황이라고 해요. 특히 거기에 현재 검찰청 이런 법조 건물도 들어와 있는데 현재 건물 자체가 많이 침하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붕괴 위험도 있고 이런 상태라고 해요. 보면은 청사도 곳곳에 지반 침하 현상이 있다. 그래서 이 지역 일대가 전부 다 연약 지반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명지 국제 신도시의 건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상당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건물도 현재 많이 침하가 되어 있다고 해요. 제가 이 지역 일대를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 지반이 계속 일대가 전부 다 침하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지역에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 국제신도시 건설 작업 자체가 좌초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듭니다. 물론 건물들은 현재 많이 들어와 있겠지만 건물이 들어오면서 지반 침하를 보강하는 공사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 비용도 많이 늘어나고 지금 아파트 단지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고 있고 오피스텔도 많이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반 침하 현상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오피스텔 건물이라든가 이런 건물들이 기울거나 하면 벽에 금이 가거나 이런 건물이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명지 국제 신도시에 건설되는 오피스텔을 보면은 바다를 조망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으로서는 상당히 괜찮은 입지예요. 그리고 국제 신도시다 보니까 아마 국제적인 취향이라든가 국제적인 그런 투자를 불러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경이라든가 이런 사회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그런 신도시가 될 것인데 현재 이 지역 일대가 연약 지반이다 보니까 상수관도 터지고 물도 파열되고 교통 신호등도 기울어 버리고 땅이 울룩불룩 60cm 정도 융기를 한다든가 청사 건물이 기운다든가 이런 난리법석인 것 같아요. 상당히 걱정인 상태입니다. 이 지역 일대에 투자를 하실 분들은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간단히 한번 몇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서울 동부간선도로겠죠. 자, 우리 토종어린이들은 이 지도를 한번 10분 이상 반드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하냐 이런 개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딱 정해져 있죠. 2024년, 그 다음에 2026년, 그 다음에 2028년 각각 이 터널이 뚫리게 되면 5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되고, 그 10분 단축 거리가 어디로 이루어집니까? 강남 한복판 삼성 마이스로 바로 직통이죠. 그럼 이 라인은 골드 지하 터널이 되겠죠. 이 지역 일대의 아파트들은 폭등을 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인 그런 부동산 감각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이 지도를 한 10분 정도 공부를 하시고, 프린터,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시고 앞에다가 책상 앞에 붙여놓고 머릿속에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